남욱 변호사입니다.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이죠. 야당에서는 이 항소 포기가 아니라 이른바 추징 포기다. 이게 비판 지점인데요. 일단 화면부터 만나볼 텐데 오늘 국민의힘이 아예 성남 대장동을 찾아서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와서 남욱 변호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민사소송으로 이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궤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심 선고문만 보더라도 민사로 이 돈을 회복하기에는 심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1심 선고문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민사로 되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도둑 맞은 돈 7,400억 원 되돌리고 이 대장동을 정의를 되찾은 동네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총동원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장동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7,800억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그 주머니에 꽂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이 검찰에 추징 보존된 자신의 수백억 상당 재산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사를 통해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궤변을 대장동 주범들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항소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범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 옆에 있는 설명 있는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최정 변호사님. 네.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173억 정도 되는 신사동 가로수길 빌딩 추징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역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구나. 남욱 변호사가 말 그대로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심에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을 막 바꿉니다. 예. 검찰이 뭐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여권의 환심을 사는 과정인데 지금 1심에 그러니까 2심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2심은 진행이 됩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징액은 이게 되돌려받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1심에서 추징이 영원히 됐기 때문에 이 효력이 지금 발생했다고 남욱 변호사는 주장을 하면서 이걸 지금 추징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이게 될지 받아들여질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현실화가 되면서 결국 남욱 변호사도 남은 자녀 형량을 살고 본인이 1,000억 원대의 재산들을 그대로 다 돌려받게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자신의 형량과 부당 이익을 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랬잖아요. 민사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허상이었음을 입증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대장동 일당들의 지금 재산 되돌려받기가 현실화할 경우에 저는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진짜로 이런 사회적인 뭐 공분, 뭐 혹은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범죄 수익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만나는 것 별개로 남욱 변호사 말처럼 이거 추징 보전 해제 안 하면 나 묶어둔 거 철회시키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할 거다라고 하면 남욱 변호사가 이기는 구조 아니에요? 글쎄요, 일단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 추징과 관련된 재판, 그러니까 이 대장동 재판 자체가 아직 확정되거나 끝난 건 아닙니다. 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을 뿐 사실 민간업자들이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에 가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그렇다면 이 재판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뭐 해제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일단 요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지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이 형사의 어떤 추징 절차와 별개로 민사에서는 또 민사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를 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 지금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이 본인이 가압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민사소송의 액수도 늘리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관련돼서 민사 가압류 추진을 또 빠르게 또 서두른다라고 한다면 또 예. 민사상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필 수는 있는 방법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장 변호사 말씀이 맞겠죠. 근데 장 변호사님,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의도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구별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구별되어 있고 형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 피고인들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들을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고 예. 유죄라고 한다면 형량을 내리는 것 그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추징이라든지 뭐 몰수 보존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또 민사 절차로서 범죄 수익금을 예. 돌려받는 것 이것도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라고도 또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뭐 진중권 교수가 몇 년 김만배 씨 살고 나오면 재벌된다.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도 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조롱 섞인 비판도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여러 걱정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장현주 변호사 말씀처럼 또 다른 뭐 법적 절차가 남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김기웅 대표님 본인 그 빌딩 묶여 있는 거 풀어달라는 거 말고도 그 사이에 사실 부동산도 많이 올라서요. 정영학 회계사의 가로수길 빌딩 지금 시세가 거의 100억 넘게 올랐고 제가 아까 가로수길을 좀 혼재냈는데 여기는 이제 남욱 변호사는 역삼동 인근 땅 400억으로 100억도 올랐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거 추징 보전 해달라고 했을 때 고스란히 다 본인들 주머니에 갖게 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남욱 변호사는 제가 볼 땐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죽냐? 너무나 좋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면 1심에서요. 유일하게 추징 액수가 나온 사람이 유동규, 그다음에 정민용 이 두 사람입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같은 경우는 차액이 엄청납니다. 남욱은 1,000억이고요. 그다음에 정영학 같은 경우는 647억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사 관련해서 재판부가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사재판 보고하자. 그래서 13개월 동안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징을 통해서 보전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뭐냐? 1심에서 형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결국은 뭐냐면 1심보다 그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추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당혹스러운 게 100억이 올랐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남욱 같은 경우는 매입가 300억짜리 토지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어디에서 돈이 나왔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범죄 수익을 가지고 샀는데 검찰이 항소를 못함으로써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외압을 받아서 법무부 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걸 사실상 포기함으로 있어서 예. 국가에 환수될 수 있는 저 추징 금액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의 라인에 있던 사람들,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사람들한테 국고 손실죄로 저는 걸어야 된다,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에게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신상진 시장님께 이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 상대로 그 수천억에 대한 민사소송도 같이 꼭 제기해 주셔야 한다. 형사 책임은 민사 책임보다 약한 이 인정되기가 더 어려운 책임입니다. 당사자들은 민사 책임이 훨씬 두려울 겁니다. 민사의 민은 성남시민 국민의 민이고 사는 사생결단하고 소송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러한 성남시민의 손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1인당 100만 원씩에서 10만 명을 동의를 받고 소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이진수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우리는 고발, 또 우리 도계공에서는 고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성남 시민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신상진 시장 얘기는 이 정성호 장관, 이제 노만석 전직 총장 대행이 됐고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돈 얘기도 구체적으로 신 시장이 하던데 김은혜 의원도 마찬가지고 성남만 집단 소송을 진행할 거다. 아예 성남시가 거의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뭐 정성호 장관의 개인 돈이라도 가져오는 한이 있어도 법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박선미 정원생각은 어떠세요? 뭐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법무부 장관의 뭐 돈을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뭐라는 취지의 말씀은 좀 정치적인 얘기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 반박을 했던 것이 검찰의 항소포기 때문에 어떤 이런 범죄자들의 수익을 가져오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분명히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민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그 보상과 보존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환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혔다라는 검찰의 주장이 혹세무민이고 야당 측의 주장 역시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반박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장도 추진하겠다라고 한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저 역시도 뭐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혐의가 밝혀진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남 시민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성남시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받아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성남시장의 어떤 이런 소송 진행은 불가피한 절차고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남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는 게 신상진 성남시장의 얘기고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죠.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항소 포기 어떻게 생각하냐? 부적절 48, 적절 29, 모름 23. 과반 가까이가 부적절하다. 물론 뭐 모름도 있습니다만 이런 여론일 거야. 아마 미뤄 짐작컨대. 최성 평론가. 네. 이게 무슨 외압인지 아닌지 뭐 진짜 민정수석실에서 야당 주장처럼 얘기했는데 이런 걸 떠나서 저렇게 아까 봤던 남욱 변호사가 본인이 묶여있던 추징보전 풀어달라. 이런 거에 대한 공분이 아마 이런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모름 응답이 23%인데 사실상 우리가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모름 부응답 이것을 이제 어떤 그 명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찬성이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사실상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이건 대단히 미항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가의 공권력이 왜 존재합니까? 위법이라든가 불법으로 저지른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부당 이득 혹은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추징 몰수하라고 국가의 권력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이걸 방기했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비난받아야 되고 국가기관이 왜 존립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국민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왜 해야 할 일 하지 않았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검찰은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는데 지금 아무도 보면은 그 검찰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뻔하잖아요. 예. 결국 2심 재판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지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피고인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검찰은 방어만 해야 되는 거고요. 공수가 바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거고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검찰의 흑역사를 떠나서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고 공권력은 왜 필요한지 이 본원적 질문을 남긴 것 같다는 점에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동결된 재산 500억, 정확히 500억 해제해달라. 법원의 요청 안 받아들이면 또 소송하겠다는 남욱 변호사의 얘기까지 2위였습니다. 참 여러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중국 차는 영화 촬영하냐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 장각에 그 계단 올라가는 그 영상 말씀하신 거죠? 장소 시기가 빠진 거면 핵잠수함 문서와 핵심 말미가 빠진 거라는 비판도 해주신 것 같아요. 한미 협상에게 이 말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아마 정성호 장관이 이 말을 빗대는 것 같고요. 예. 버스를 탈 때는 목적지를 잘 보고 타야 된다. 개헌버스 탔다고 이제 인사 조치됐다. 이 얘기를 아예 애둘러서 비판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징역 몇 년 살고 1,000억 벌 거면 국민 100%가 징역 산다고 할 거다. 아예 단언하셨는데 그러게요. 저 댓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